외신 브리핑 이번 주 첫 순서입니다. 밖에 날씨가 상당히 궂은 가운데서 오늘 월요일 출근길을 준비하셔야 되겠는데요. 비가 오는 것도 모자라서 비가 지금 옆으로 오고 있는데요. 사실 월요일장 우리나라는 유럽과 미국 증시가 없는 가운데서 나침반 없는 항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말에 들어온 여러 가지 외신들까지 보면 상당히 바람이 거셀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AFP 통신입니다. 이 제목을 자칫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주말에 ECB 집행임원 저그 아스무센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전제 하에 그리스의 1, 2년 정도 구제자금 지급을 더 연장해야 될 상황이 오더라도 이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는 것보다 훨씬 더 출혈이 적을 것이라면서 한마디로 어떻게든 그리스를 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방법론에 대해서 좀 더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주말에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가진 독일의 요하킴 가우크 대통령 역시 독일 국민들은 그리스를 도와주는 것이 돈만 들고 결국 독일도 그리스랑 같이 엮여서 재정적으로 함께 망가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아있게 유지만 돼도 결국 독일은 그리스 지원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현지에서는 독일 슈피겔지의 보도 내용에 흥분한 시위대들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는데요. 이 슈피겔지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트로이카 채권단이 그리스 정부에다가 올 연말까지 해고할 공직자 2,000명의 명단을 제출하라. 우리가 진짜 이 사람들 자르나 안 자르나 직접 지켜보겠다 이렇게 요구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 시위대의 이런 격렬한 시위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있죠.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재정 절벽, 부자 증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혼란스럽게 월가와 미국 전체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텔레그라프지에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내려놓고 있는데요. 자국 상황하고 맞붙여서 보고 있네요. 제목이 좀 뭔가 좀 불륜 드라마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여기서 위험한 동행이라는 것은 전통 보수층의 기득권이 가장 큰 두 나라에서 하필이면 진보 성향의 두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이심전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부자 증세에 대해 저렇게 텔레그라프지에서 우려와 함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경우 올랑도 대통령의 부자 증세가 발표된 이후 자산가들이 파나마나 벨기에 같은 조세 피난처로 망명하는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는데요. 엊그제 또 주말에는 보니까 프랑스 영화배우 가운데서 까미유 클로델, 102마리 달마시안 등에 출연한 국민배우 제라드 드파르디웨 마저 벨기에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서 또 한 번 이런 부자 증세의 부작용에 대해서 시끄러웠다는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경제적 관점 혹은 증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나라하고 마찬가지로 미국도 자꾸 이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같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거래세 같은 걸 손대려고 지금 재수초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은 외교, 국방 차원에서도 우방이지만 정서적으로나 정책적으로도 교감이 크죠. 실례로 오바마 대통령은 MB정부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 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 혹은 전기차 관련주의 경우는 한국과 미국 증시에서 이 떴다가 가라앉은 시점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미국에서 이 부자 증세라는 취지로 금융소득세 인상에 나선다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압력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증시 입장에서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프랑스와 미국이 이렇게 동조화됐고 우리나라가 또 여기를 따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예의 주시를 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자, 이렇게 밖에 바람이 지금 거센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 증시와 한국 경제의 미래는 외국인들이 보는 입장은 어떨까요? 아무리 우리끼리 얘기를 해봤자 이들한테 어필이 안 되면 소용없는 일이겠죠. 자, 투자 전문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컬럼인데요. 싱가포르에 본사가 위치한 라이브 트레이딩 뉴스라는 투자 전문지에 따르면은 아시아 증시를 주로 담당하는 헤지펀드 매니저 겸 경제학자 쉐인 헤프난이 제목에 보시는 대로 한국 펀드의 강력 매수 의견을 냈고 이렇게 그림도 경주 불국사 사진이죠. 이 밑에 보시는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KB금융, SK하이닉스 등 코스피 지수 내 주요 기업들로 구성된 MSCI 한국 펀드에 대해서 강력 매수 의견을 낸다고 밝혔고요. 그 근거를 제시했는데요. 해외 IB들, 우리말로 투자은행들은 한국 경제가 연말에 바닥을 다지고 내년에 완만한 성장세로 복귀를 할 것이라는 데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모간 스탠리 같은 경우는요. 한국은 글로벌 G2, 미국과 중국의 양적 완화 기조에 따라 글로벌 경제 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하면 곧바로
수출과 성장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내용이고, 그 밑에 바클레이하고 골드만삭스 역시 한국의 수출 업황은 3분기 이후 회복세가 진행 중이며 한국산 브랜드 가치의 경쟁력을 감안한다면 내년 2013년에는 수출량이 양호하게 여기에 따라 반응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덧붙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많이 힘이 없는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주들 좀 좋은 내용 하나를 보겠습니다. 인도에서 날라온 외신입니다. 지난 10월 인도도 우리나라 이 추석처럼 자국의 명절 구간이었는데요. 이 기간에 들어있었던 10월의 자동차 판매가 전월비 23.09% 급증한 17만 2,459대를 기록했다는 소식 중에 대한민국 현대차 인도법인도 35,778대를 판매한 것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전월인 9월 판매 감소분의 14%, 이거의 한 절반 정도를 만회한 8%대의 판매 증가율을 기록하는 것이지만은 사실 이제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우리 현대 기아차 점유율이 어느 정도 좀 완숙 단계에 이르렀고요. 아직 인도, 브라질, 중국 같은 신흥시장은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또 이들 신흥국 국민들은 유행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이들 나라에서 중산층의 상징이 이제는 주택이 아닌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으로 통한다고 하는데, 연비 과장 파문으로 현대차 4분기 실적에 우려가 만약에 있다면 이를 상쇄할 만한 소식도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다는 차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현대차 인도 법인 판매 증가 소식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외신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